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징검다리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해본 분들 또 이렇게 합격을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공부를 할 때 전체를 봐라. 즉 산에 오를 때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 산 전체를 봐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 말은 쉽고, 산에 올라갈 때 산 전체를 보는 거 멀리서 한번 보면 되겠죠. 멀찌감치 서서 산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데, 야, 공부는 어떻게 전체를 봐야 되나, 그게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다 아는 게 전체를 본다는 건가? 어떻게 봐야, 지금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길래 저분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공부를 할 때 저는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 보는 책이 1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책을 1페이지부터 아주 자세히 빠짐없이 공부를 해나가려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형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끝까지 못 달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앞에 것들이 본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해당되는 지식이나 이론들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면은 마치 또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과목만 시험 치는 그런 시험은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 과목을 공부를 할 텐데, 그러면 한 과목을 그렇게 자세하게 끝까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과목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과목은 이 한 과목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 한 과목을 끝까지 읽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이거 다 읽었다 치고 나머지 과목 서너 과목을 더 읽고 다시 이 과목을 다룬다 할 때 이 텀이 너무 길지요. 너무 길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본 책, 내가 본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텀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징검다리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강이라고 합시다. 저는 산보다는 강을 예로 드는 게 더 쉽더라고요. 강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쭉 있는데, 자, 이 강을 건너가는 방법. 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돌밖에 없습니다. 바위와 돌밖에 없습니다. 그 돌은 여러 가지 크기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을 건너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유형, 처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 처음부터 돌을 촘촘하게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안전하죠. 어디까지는? 놓은 곳까지는. 그런데 건너가려면 아직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이렇게 조금씩 촘촘하게 빈틈없이 이렇게 해나가면 간 데까지는 좋은데,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만 절대 출제를 하지 않거든요.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섞어서 문제를 내고, 여기 있는 것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이해가 미치지 않으면 결코 풀 수가 없도록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돌이 있어요. 큰 돌도 있고 제 머리만한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중간 돌도 있고 그랬는데, 자, 큰 돌을 먼저 놓아서 강에 놓아서 한번 건너가시라. 왜? 여기서 이까지 촘촘하게 가가지고는 이 강을 몰라요. 이 강 전체를 몰라요. 이 강의 물살이 어떻는지, 깊이가 어떻는지, 색깔이 어떻는지,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여기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여기 얕은 데서 얼마 안 되는 거리밖에 안 갔기 때문에 이 강 전체를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공부하는 것을 이 전체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책을 보면 책이 분명히 흑백인데 물론 흑백이죠. 예. 이 옆면을 보면 색깔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물론 그때 책은 없는데 앞부분은 시커멓게 돼 있고 뒷부분은 마치 새 책처럼 하얗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공부해서 그럴까요? 예. 맨 처음 나오는 단원이 항상 집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 집합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또 재밌잖아요. 또 학기 초니까 의욕도 넘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합 부분까지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야, 이렇게 하면 수학 공부 이번에는 성공하겠다.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이제 점수를 좀 받겠다. 하는데 집합 넘어가면은 이제 4, 5월 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정신이 해이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안 봤죠. 그러다 보니까 집합 부분까지는 새까맣게 돼 있고 종이도 너덜너덜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 빳빳해요. 마치 새 책처럼. 항상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봤던 저희 수학책은 항상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중고등학교 시절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또 훌륭한 이런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신 거겠지만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공부가 제가 수학 집합만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집합만 알아가지고 수학 시험을 칠 수 있습니까? 못 치죠. 못 치죠. 절대 수학에서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집합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속에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만 집합 문제가 나와도 제대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처음부터 자세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큰 돌을 가져오십시오. 큰 돌을 가져오셔서 조금 멀찌감치 툭 던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보폭으로 닿을 수 있는 곳에, 그죠? 또 너무 멀리 하면 안 되죠. 빠지니까 못 가니까.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껑충 뛰어서 닿을 수 있는 그만한 거리의 위치에 큰 돌을 딱 놓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또 큰 돌을 가져오세요. 제일 큰 돌. 제일 큰 돌을 가져와서 또 그 다음 거리에 이렇게 두십시오. 껑충 뛰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해서 이 강을 조금 위험하지만 조금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보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강을 건너가는 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이 강 한번 보기나 보자. 이 강 어떻게 생겨 먹었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강을 이해할 수 있지? 이 강 전체가 어떤 모양이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일단 한번 건너가는데 빨리 건너가는데 목적을 두십시오. 그러면서 큰 돌을 가져와서 하나씩 툭툭 던지면서 한 그릇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큰 돌, 중간 돌, 작은 돌, 모래 막 섞어가지고 촘촘하게 만들어서 이 강을 건너가는 것하고 큰 돌을 그냥 한 번씩 탁탁탁 놔서 건너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빠르겠습니까? 큰 돌을 놓고 가는 것이 훨씬 빠르겠죠. 예. 맞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큰 돌과 큰 돌들 사이에 중간 돌을 놓으면 돼요. 예. 중간도를 놓으면은 그전보다 훨씬 안전해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와요. 그러면 강을 몇 번 건넜어요? 2번. 한 번 건넜고 또 한 번 건넜고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작은 돌을 놓아요. 이제는 큰 돌을 놓고 그 사이에 중간 돌을 놓았기 때문에 이제 작은 돌을 둬야 될 공간들이 남아 있겠죠. 그 작은 돌을 이쪽에서 여러분들 손에 쥐어서 큰 돌과 중간 돌 사이에 놓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건너오면서 그보다 더 작은 것들을 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모래라도 이렇게 정말 미세한 틈이 있으면 모래라도 이렇게 부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 다리를 완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촘촘하게 해서 막 와서 끝까지 왔다 합시다. 이 사람은 몇 번 왔어요? 한 번. 이 사람은 겨우 한 번 강을 건넌 거예요. 근데 돌을 큰 돌, 중간 돌, 작은 돌을 놓으면서 건너간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정도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는 반복의 차이가 나거든요. 공부는 처음부터 얼마나 집중해서 많은 것을 공부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조금씩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것을 또다시 다루고 하면서 범위를 넓혀가는 것,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이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촘촘하게 공부를 해가지고는 끝에 오면 앞에 게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앞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처음부터 또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런 과목, 그 공부들을 완벽하게 공부를 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큰 돌을 놓는다는 게 뭐냐? 중간 돌이 뭐냐? 작은 돌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큰 돌이라는 것은 그 과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장 원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큰 돌, 중간 돌을 놓으면서 예외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게 예외다. 예외적으로 이렇다. 이 문법에서, 영어 문법에서 예외적으로 이것은 앞에 뭐 투부정사를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왜 꼭 그런 것이 시험에 나올 것 같잖아요. 이게 예외다, 뭐 그렇다 하면은 이건 적용이 안 된다 하면 꼭 그런 게 시험에 나올 것 같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외에 해당하는 거 공부해 보십시오. 못 맞춰요. 못 맞춰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외를 알기 전에 기본을 알아야 돼요. 원칙을 먼저 알아야 돼요. 원칙을 알면 원칙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예외거든요. 예외를 외워야 여러분들 시험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정확하게 공부하면 예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을 보면 몇 가지 예만 들어놨지 따지고 보면 예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 예외들을 외워서 내가 답을 구별한다. 내가 답을 맞춘다. 불가능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원칙만 알면 돼요. 원칙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예외인 거예요. 그리고 원칙을 공부하다 보면 예외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거든요. 예, 눈에 띄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법 공부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뭐 행정과 관련된 그런 공부도 하시고 또 중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있는데 먼저 법 과목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큰 돌이 뭐냐? 큰 돌이 뭐냐? 그럼 이제 해당 단원이 예를 들어서 한 10개 단원이 있다고 합시다. 10개의 장, 10개의 챕터 뭐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챕터에서 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공부를 하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책을 부분적으로 보라는 뜻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전체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1페이지부터 다 이해하려고 덤비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해해야 할 지식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될 이론들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세워야 나머지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처음 것이 바로 큰 돌이에요. 그러면 챕터 10까지 있다면 10장까지 10장까지 있다면 그 한 장에서 1장, 2장,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다? 이게 공부다. 중요한 게 뭐다라는 걸 남이 짚어주는 것보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공부의 시작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안 지워져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비를 보고 어느 새로운 곳에 찾아가는 것하고요. 내비 없이 찾아갔을 때하고 여러분들 어떤 게 기억에 남겠어요? 내비 보고 가면 다시 올 때 내비 안 보면 못 와요. 힘들어요. 예. 근데 내비 안 보고 조금 헤매고 조금 멈춰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늦을 수는 있지만 내비 없이 가면은 아까 길에 이런 건물이 있었어. 이런 교차로가 있었어. 이때 뭐 이런 세계 뭐 이런 카페가 있었어.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난단 말입니다. 그냥 남이 짚어준 걸로는 절대 여러분 것들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느 것이 중요하지. 이 1장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 그것부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조금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 아십니다. 왜? 여러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생으로 만들어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참조해서 이 단원에서는 이 장에서는 여기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머지 것들 읽어 나가면서 대신 편안하게 읽어 나가세요. 모르는 게 나와도 이거 뒤에 가고 또 나중에 한 번 더 읽게 되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알고 넘어간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려면 법학 같은 경우는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법학 개론 배울 때 개념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개념에 대해서.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저희 때는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교수님들이 말씀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법학에 있어서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다른 시험에 해당되는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거. 그게 원칙이고 그것이 기본이에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파생이 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예외적인 것들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돌은 뭐냐면 개념이다. 제가 이제 형법 배울 때 이런 거 간접정범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냥 폈어요. 딱 폈는데 나온 게 간접정범의 개념. 실무상으로는 한 번도 써먹은 적 없는 것 같아요. 간접정범을 내가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7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뭐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피해자나 피고인의 사건을 맡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어쨌든 간접정범을 공부한다. 그럼 뭐부터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뭐부터 공부를 하느냐 하면 간접정범의 개념부터 공부를 하자는 거죠. 개념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 개념과 관련된 것이 아주 작을 수도 있고 또 조금씩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달려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고 싶다,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나는 여러 개 돼서 조금 더 하고 싶다 하면 조금 욕심을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간접정범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이에요. 그죠? 간접정범뿐만 아니라 모든 뭐 법률이나 또 행정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여러분 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념인데, 자, 간접정범의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의 유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타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도구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용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또 실행하는 범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나무의 큰 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나무, 그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예, 나무 가지 말고 이 통을 뭐라고 하죠? 줄기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예. 어쨌든 그 전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에 뼈대를 하나 딱 심어 놓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에요. 그게 개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타인이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죠? 도구는 뭐냐, 이용한다는 뜻이 뭐냐, 이런 것들인데 그것부터 여러분들 익히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예? 간접정범의 예외, 이런 것들부터 외우지 말고 무엇이 간접정범인지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라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럼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다 필요하죠. 단어, 수거, 문법,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하지만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돌은 뭐냐면 문장입니다. 예. 문장입니다. 문장을 계속 접해 나가셔야 돼요.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띄엄띄엄 절대 읽을 수가 없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린 법률 서적과 마찬가지로 전체를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무엇에 관심을 두셔야 되냐 하면 내가 단어 수거를 빨리 외워야 되겠다. 그것보다도 그거는 부수적으로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하시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을 자꾸 접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문장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영어 문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 먹었나? 영어 문장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다 보면은 물론 모르는 단어, 뭐 문법적인 부분도 나오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문장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어떤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하고요. 아, 그래서 여기는 동사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듣고 나서 여러분들 실전에 가서 문제를 보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차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다른 것을 골라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계속 읽다 보면은 영어 문장 같은 경우 일정한 패턴이 나옵니다. 예, 일정한 패턴이 나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면 눈에 그만큼 많이 들어옵니다. 예, 영어 문장이 그렇게 어렵게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문장이 왜 이렇게 길지라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비슷한 문장이 몇 개 합쳐졌어. 예, 합쳤어. 그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영어 문장에 이런 패턴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익혀나가는 것이 큰 돌을 놓는 겁니다. 큰 돌을.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돌, 작은 돌, 문법적인 부분, 또 단어 수거 이런 부분들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데 그걸 문장 전체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익혀지지 않으면 영어 공부하는 맛이 잘 안 나요. 다 외워야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장기간의 공부를 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역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연도 외우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사람 진 빠집니다. 그거 어떻게 외워요? 그거 정 하고 싶으면 맨 마지막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 눈으로 한번 눈도장 찍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틀리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세요. 그거 많이 나와야 한 문제 나와요. 안 나오거나. 그거 하나 하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쏟지 마세요. 뭐 연도 외우는 그게 공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연도가 왜 나오냐면 연도를 외워야 연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흐름상 어느 순서에 있는지 알면은 연도도 맞추게 돼 있어요. 몇 년도에 했냐? 주관식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모군란이 몇 년도에 있었냐? 안 나오잖아요. 이모군란이 왜 일어났냐? 이렇게 나오지. 배경이 뭐냐? 그렇게 나오지. 이모군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냐? 그런 질문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외워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 같은 경우는 흐름입니다. 흐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뭐 그 속에 있는 많은 사건들, 왕이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보다도 그거 하기 전에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그것보다도 누가 난을 일으키고 누가 혁명을 일으키고 누가 누굴 죽였는지 그걸 하기 전에 큰 역사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갔는지, 그죠? 삼국시대에서 이제 고려로 넘어가고 조선으로 넘어가고 또 이렇게 지금 현대까지 근대 현대까지 흘러오는 또 세계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 유럽이 지금은 영국, 프랑스, 뭐 네덜란드, 덴마크 저렇게 있지만 그전에는 도대체 네덜란드가 어딘지 프랑스가 어딘지 그때 그런 나라 이름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막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어디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걸 외우기보다도 유럽이 어떻게 형성됐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유럽은 지금같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였어요. 거기서 부족과 부족들이 싸우고 다른 데서 또 내려오면서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막 이렇게 나라들이 또 생성이 되고 소멸되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사건들을 이렇게 겪은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을 위주로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서 이 시대로 전환됐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큰 돌을 찾아라. 큰 돌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과목의 강을 일단 먼저 건너가라. 그 다음 올 때 또 큰 돌을 한 번 더 놓아요. 큰 돌이나 중간 돌을 놓고 그 다음에 또 중간 돌이나 작은 돌을 놓고 그 다음엔 또 작은 돌이나 더 작은 돌들을 놓으면서 갔다 왔다 그냥 앞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봤을 때 한 번 보는 것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6번 보는 것하고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징검다리를 걷는다. 징검다리를 걷는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뭐 형법상 간접정본 예를 들었지만 꼭 이런 것만 아닙니다. 개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를 참조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그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그것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십시오. 징검다리 하나씩 툭툭툭 던지면서. 그러면 공부의 속도도 나고 여러분들 알아가는 재미도 생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